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화면이 좀 한글 문서로 가렸네요. 네, 옆으로 살짝 옮기고.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보니까, 미국에서 시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전 세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만년필 하나 잘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제가 이제 프로젝트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보시나요? 이름하여 만년필 하나와 함께하는 소통 원고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명 프로젝트 아이고 트명. 그래서 여러분과 나누고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방송을 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적으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요. 그래서 오늘 날짜를 적어야겠죠? 8월 20일. 좀 이건 안 보셔도 돼요. 어차피 제가 했던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적는 거니까요. 첫 프로젝트, 첫 여는 문, 열리는 문이죠. 자, 오늘 할 이야기는 바로 사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오늘 할 이야기는 사드에 관한, 굉장히 조금 꼬박꼬박거려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는데, 이 사드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 장문의 이야기를 메일로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댓글이 오면 유튜브에서 메일이 오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너무 감사한 자료였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전문 용어가 많아서 제가 못 알아먹겠어요. 전문 용어가 많아서 제가 잘 못 알아듣겠는데,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내주신 거기 때문에 지금 업로드 하고 있고요. 보내주신 거기 때문에 함께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8월 18일 날 방송했던 거죠. 거기서 이제 장문의 답변이 왔습니다. 보이시나요? 저의 짧은 경험과 지식으로 개인 의견 써봅니다. 이렇게 했는데 엄청 길어요. 정말 영광이고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길게 써주셨더라고. 또 이런 경우가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또 한자씩 읽으면서 좀 알아먹는 부분이 있고요. 못 알아먹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이쪽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알아먹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써주셨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나야님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시고요. 보겠습니다. 저의 짧은 경험과 지식으로 개인 의견 써봅니다. 방공부대 출신이래요. 댓글을 안 다셔도 됩니다. 네. 댓글은 달았어요. 감사하다고요. 사드의 문제점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1. 북미사일 현 수준. 북은 전 구간에 사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은 핵 기폭의 핵폭발을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질학자, 군사 전문가들은 북 핵실험 시 발생 지진파가 일반적 미국 등 서방 폭발 파장에 한참 미달되는 것으로 확인. 북은 로켓 은하의 우주 진입에 성공 위성을 설치하였습니다. 미사일로 전용되었다는 의혹이 있으나 로켓과 미사일은 별개의 체계이다. 현재 KN-8의 별도 장거리 미사일 개발 진행 중이다. 따라서 핵 불안의 문제인 핵탄두의 대기 내 재진입이 필요하나 성공치 못했다. 북이 2킬로톤인가요? 1톤 규모의 탄두 제작 주장이나
신뢰성이 없다. 전문가들은 최소 10년 소요를 예상하고 있고 북은 미사일과 탄두의 두 가지의 조합 성공도 탄두 작착 시험도 실행 바 없다. 해상에서 발사하고 있는 SLBM을 완성.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게 있나 보죠. 두 번째, 북의 미사일 보유 현황. 사거리 100에서 15,000km, KN-02 사거리 120km, 수도권 전역, 스커트 화성 300km, 화성 6에서 500km, 남한 전역 SRBM, 스커드 D, 노동 A 1400에서 1500km, 일본의 동경, 북미사일 청기중 스커드 타입 800김, MRBM, 노동 B, 대포동, X했고, 무수단 2500에서 4000km, 오키나와 및 태평양, 미국 강기지 IRBM, 백두산 1호, 대포동 1호, 대륙간 미사일 5000에서 15000km로 추정, 미국의 서부 전지역 ICBM, 단거리 스커드 B 및 중거리 노동 스커드 D, 미사일 핵탄두 장착 가능, 미사일 상식, 3. 미사일 상식. 저 두 번째 말은 무슨 말인지 제가 잘 못 알아먹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어떤 증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공신력은 제가 확보하기는 힘들고요. 일단 메일을 보냈으니까 제가 그냥 한번 읽어드리는 겁니다. 미사일 상식, 미사일 발사 방식, 고각, 대륙간 장거리 발사각 약 45도에서 90도, 고도 300에서 500km 상, 1500에서 3500km, 대륙간 사각, 중거리 발사각 약 45도 내외, 고도 50에서 200km 저각, 단거리 발사각 약 45도 미만, 고도 500km 미만, 비행 방식 중단거리, 곡사 또는 크루즈 비행. 이게 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렇다는 거죠. 난콩 반가워요. 난콩님 반갑습니다. 지금 제 유튜브로 이제 그 답변 메일이 왔는데, 아니 답변이 아니라 어떤 댓글 메시지가 왔는데, 그 사드에 대해 자기의 개인적 의견을 적겠다. 이거 사드의 문제점에 대해서 적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길게 왔어요. 이게 길게 왔는데 도대체 뭔 말인지는 모르겠어. 너무 전문적인 용어가 많아서 우리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속도 벡터 나오고 이거 다 읽는 거 의미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쭉 읽어보면 밴드 레이더 전자파 위험 범위 100m 이내 화상 장기, 이건 우리한테 너무 많이 알려진 거다. 화상 장기 손상 등 인원 사상이 있고, 3.6km는 전자파 영향으로 인한 인원 통제 구역, 장비 손상 5.5km, 항공기, 폭발물 등 위험 지역 5. 사드의 문제점, 이제 이게 나오네. MD 카다로그 기준, 유효성 시험 시 미사일 탄도 요격 검증한 바 없다. 이건 알고 있는 거고, 낙하산의 매단 표적은 자유낙하하도록 좌표를 잡아 11차례 테스트, 탄두 속도마 3에서 7 실사격 시 요격 가능성 낮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이게 진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레이더 범위 120도에 탐지 불가하다. 그렇군요. 핵탄두와 일반 고폭탄 식별이 불가하다. 한반도는 사거리가 짧으로써 고도 및 사거리상 실 요격시간 10에서 30초. 단거리 요격용 아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문제의식. 북의 핵미사일은 개발되지 않았다. 북이 핵을 남한을 대상으로 발사 시 단거리 기체 발사 가능. 단거리 고각 발사 필요 없다. 단거리 45도 미만, 50km 미만으로 발사 가능하다. 잠수함 발사체 SLBM 후방 발사 시 무용지물, 미국 공격 시 남한이 아닌 북극권 또는 일본의 방향 발사됨으로써 남한 경유하지 않는다. 북한 미사일 발사 시 서울 1, 2분, 한반도 정익 1에서 10분 내 도달. 국내 미사일 대응체계상 상시 가동치 않을 경우 요격 불가. 이게 김종대 의원이 했던 이야기네. 국내 미사일 대응체계상 상시 가동 다. 최근 원산 미사일 시험 시 남한, 일본 사드 기지 등 미사일 시험 감지 못했다. 사드 패트리어트 수도권 방위 불가하다. 사드 실전 검증된 바 없고 패트리어트 명중률 2%, 98% 요격률은 허위 확인. 미 국회 보고 2012년에 있다. 미사일 외에 장사정 8,500문, 방사포 5,100문, 사거리 300km, 개성 청주로 방어 불가하다. 1시간당 약
6,000발씩 탄착하고 전례적 미군 무기 도입에 따른 부지 조성 및 부대 시설 배치 및 유지 비용 발생한다. 사드 추가 설치 및 팩3 등 진행 시 한국 부담 발생 우려되고 데이터 확인 및 사격 통제 권한 없고 북미사일 천여별 사드 한 개 포대 48로는 방어가 불가능하다. 그러겠네. 지금 척 봐도 6,000발이 난산되는데 그쵸? 좀 그럴싸해요. 북미사일 천여발 사드 1개 포대 48로는 방어 불가능하다. 중과 러시아 항공미사일 응진 장담한다. 미사일 재장전 시간 과다로 피탄 가능성 없다. 피탄이란 게 뭐지? 해안 초소 아닌 내륙 설치로 만약 핵미사일 요격 시 내륙에 핵 낙진이 발생한다. 전자포 카다로그 교범상 100m 사상 발생. 전자파 카다로그 이런 게 있나봐요. 3에서 5km 범위의 주의 통제 구간. 사드 전자파는 마이크로파 8에서 12GHz, 파장 2.5에서 3.5cm, X밴드 마이크로파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핸드폰은 극초단파로 300,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하여튼 이거고, 비교가 안 되는 전혀 다른 차원 영역임. 마이크로파는 인체 흡수율이 높으며 전파는 레이저 등 특수 발광체와 달리 산란으로 함. 주변 또한 위험함. 15년 3월경 중국의 경제제재 시작, 한국 방문단 취소, 화장품 품질 불량 조건으로 조사 시작 등등. 분석 결과 중국 및 러시아 전략 핵미사일에 대한 미국, 일본 방어 사들은 미국의 MD와 신동북아 동맥 전략에 의한 것이다. G2의 세계 경제 및 군사 패권 장악을 위한 미국의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나토 및 동북아 삼각 동맹을 통한 중국의 러시아 견제, 중국의 견제 방향을 의식하여 내륙 성주에 배치한다. 근데 내륙 성주에 배치한다는 건 이건 좀 이제 의견이 있어요. 원래 미국에서는 이제 좀 외곽에 두기를 원했대요. 왜 그러냐면 MD 방어체계에서 거기가 미국 허브 지역이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주 내가 아니라 외곽에 배치할 걸 공고했는데 지금 박근혜 정부가 성주 내로 했다. 그래서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라고 지금 이제 조금씩 이야기가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미국이 성주에 배치하자라고 이야기했던 건 아니에요. 이거는 좀 이제 사실과 좀 다른 부분이네. 사드 유효성 전제로 한반도 전역 방위하기 위해서 최소 수백 발의 사드 필요로 추가적 도입 시 미국 부담치 않을 거. MD 체계의 방위 영역 공동화를 위한 추가 부담 요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국제법적 중국 개입은 내정 간섭이 아니다. 미국은 1962년 소련이 쿠바에서 미사일 기지 구축했을 때 자위권 차원 쿠바 고립을 위한 항모를 배치하여 고립시킨다. 사드와 북한에 대한 한국형 킬체인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군사, 경제, 문화, 정치, 외교를 통한 다각도 해결 방식이 필요하다. 외세 개입 배제, 남북한 화해 조성, 필요시 남한도 핵무장 필요? 이건 좀 다른데요. 남한도 핵무장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은 저는 동의할 수는 없고요. 일단은 여러가지 이렇게 있는데 결국은 신능직 체제로 가기 때문에 남한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그 원유철 대표가 그런 이야기 했었죠. 원유철 대표가 아니라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어요. 지금 미국과 북한의 평화 지금 사실상 전쟁 중이잖아요. 미국과 북한은 사실상 전쟁이기 때문에 휴전으로 돼 있어요. 정전. 그러니까 전쟁을 잠깐 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평화 체결, 그러니까 평화에 대한 대화 통로가 마련해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나가야지 남한도 핵무장한다 이런 논리는 제가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네. 하여튼간에 이렇게 답글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세는 지호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사드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이제 어떤 이야기부터 먼저 해볼까? 왜 사드 여러분 물어보면 사드와 세월호 별개잖아. 사드와 세월호 별개잖아.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세월호 별개잖아. 아무 상관없잖아. 너 또 만년필 하나 너 이야기 지어내고 있지. 너 또 창작하고 있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요. 하나의 사건이 있으면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면 이것은 뭐냐? 우리 사회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드러내는 빙산의 일각이다.
빙산의 일각이다 라고 저는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사람이 이제 해야 될 것은 이것들을 각각을 아이고 나는 일각이다. 안 보여주도 그냥 쓸게요. 화면이 가려지네. 이렇게 갈까? 이렇게 옆으로 좀 가서 해야 되겠다. 네, 빙산의 일각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서 이제 각각의 사건들 하나 세월호 사건 뭐 다른 사건들을 하나하나씩 이어가면서 전체 그림을 보려면서 지금에 갖고 있는 본질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따져보는 것이 좀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본 게, 자, 먼저 사드 발표 언제 했죠? 사드 발표 알아봐야죠. 우리 또 인터넷에 찾으면서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요. 사드 발표 언제 했죠? 사드 발표라고 하면 이상하다. 사드 부지 발표가 최초 이루어졌던 점이 언제였는지 한번 뉴스를 통해서 언제였는지 사드 부지 결정, 그렇죠. 사드 부지 결정이 언제 됐었는지. 3부지로 말고요. 원래 처음 이제 성주로 사드 성주 부지 결정이 언제 됐었죠? 미안해요, 그냥 또 이상한 소리를 했네. 여하튼간에 지금 우리가 알아보는 건 이거 아니까. (7월 13일날) 발표됐네요. 7월 13일날 7월 13일날 사드 배치 부지 성주 결정. 7월 13일이 됐네요. 국방부는 13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있으니까 7월 13일 성주 결정 발표가 있었습니다. 성주 결정 발표가 있었고, 그 원인으로는 뉴스는 어떤 뉴스에서 나왔었죠? 이게 KBS 월드 라디오 제가 참고했습니다. 월드 라디오에서 있었던 자료를 제가 좀 참조를 할게요. 왜 성주야? 하니까 이렇게 답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부터 남한 지역의 절반의 3분의 1가량 방어할 수 있다. 성주에 배치하면.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국방부는 사드를 성주에 배치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남한 지역의 절반에서 3분의 2가량 방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뭐 이런 기사가 있고요. 또 사드가 전방으로 200여 킬로미터, 후방으로 100여 킬로미터를 방어할 수 있고, 감안하면 전방으로 미군 기지가 있는 평택과 육해 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는 물론 후방 지역인 부산까지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자파 논란과 관련해서 사드가 배치될 지역이 해발 400m 고지되어서 상대적으로 전자차 문제로부터 자유롭다. 사드의 레이더 탐지 방향이 하늘을 향하기 때문에 저지대 주민들에게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다. 한미 양국은 사드 배치를 반발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는 노력과 함께 최대한 신속하게 사드 기지를 건설해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사드를 실전 운영하겠다는 계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당시에 7월 13일날 뉴스가 있었죠. 그러면 7월달
7월달 해서 우리한테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래서 한번 알아볼게요. 또 국내 뉴스 어디있지? 그때 당시 7월달에 있었던 뉴스 7월 13일 전후로 해서 우리가 한겨레를 한번 찾아볼까? 한겨레 7월달 7월 13일이니까 12일까지 있었던 뉴스를 한번 찾아보면 되겠죠. 7월 12일 어떤 뉴스가 나왔었는지. 그때 당시 한참 정치권에서는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 김수민 의원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뉴스가 있었고, 카톡방 성폭력 사건. 마돌키드님 반가. 이제 바뀌었네. BJ 마돌키드. 반가워. BJ 마돌키드님. 자, 7월 11일 거 하나씩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 특조위, 세월호 특조위가, 잠깐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깐만, 하나씩 알아봅시다. 공부를 해봅시다. 네이버. 세월호 특조위 해체 이렇게 물어볼까? 해체하라 해서 2016년 7월 6일.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여론이 6월달부터 계속 오는 게 세월호 특조위 해체시키고 선체조사 보장하겠다라는 박근혜 정부가 일단은 좀 민중의 소리보다는 민중의 소리는 좀 진보적인 언론이니까 그냥 우리 평범하게 보이는 한겨레. 이게 6월 30일이에요. 6월 30일 기사입니다. 한겨레 기사. 한번 이제 문건을 모아보자고. 특조위 지켜달라 세월호 가족들 70만 서명 들고 호소 70만 명. 잠깐만 왜 멈추냐 또.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됐다. 그때 당시에 이런 뉴스가 있다. 6월 30일 한겨레 신문에서 특조위 지켜달라 세월호 가족들 70만 명 서명 들고 호소, 이런 기사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정부가 언제 세월호 특조위에 대해서 급박하게 했는지 보면, 그리고 느닷없이 7월 13일날 성주로 결정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자, 이거에 대해서 왜 잠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 자, 다시 한번 우리 프로젝트 이제 들어갑니다. 하나씩 만년필 하나와, 그렇죠? 프로젝트명. 이제부터 조금씩 근거 없는 소리 하면 나중에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제부터 자료를 정리하고 그 자료에 대해서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놓으려고. 나중에 이제 소송 들어오면 어느 분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 시사 방송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나는
내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말하지 않는다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년필 하나하게 하는 소통 원고 이렇게 갖고 한번 작성을 해보려고 그러면서 내 생각을 이제 통으로 읽었던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보려고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사드에 대한 이야기는 몇 해 전부터 이야기가 계속 나왔어. 그리고 노무현 정부부터 해서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뭐 이렇게 계속 이명박 정부까지 계속 사드 설치에 대한 이야기는 나왔었는데 느닷없이 박근혜 정부에서 7월 13일날 성주 결정됐다 해서 국방부를 통해서 언론에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8월 지금 20일까지 현재 20일까지 사태가 쭉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냉정하게 좀 머리를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머리를 좀 차갑게 식혀서 분석을 해보자고. 왜 이 박근혜 정부는 갑자기 사드 결정을 했을까?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또 이거 충격 쇄신용 프레임 변화 아니냐? 이슈 덮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을 따지고 하면 다른 거 다 떠나서 세월호거든요. 이 세월호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세월호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어요. 왜? 이 세월호 이야기 일단 세월호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세월호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 세월호가 언제 발생했죠? 세월호가 2014년 아이고 왜이래 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합니다. 그래서 304명인가요? 304명의 대략 303명 맞나? 대략 이 정도죠. 이 정도의 승무원 사망 사건입니다. 저는 이거 사건이라 말합니다. 저는 이거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망했던 사건이에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우리한테 이제 들었던 게 이 세월호 침몰에 대한 갖가지 이유들이 나옵니다. 먼저 했던 것이 앵커를 내리고 갔다. 그래서 고위 침몰설이 유행을 하게 되죠. 그쵸? 그러다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앵커 다 내렸던 초반에는요 앵커 안 나왔어요. 초반에는 그 세월호를 갖고 있던 그 회사 있죠. 무슨 회사였죠? 그 회사와 관련된 보험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던 와중에 뭐가 있었냐? 국정원과 관련 문서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했던 것이 갑자기 파파이스를 통해서 들려던 앵커, 그 다음에 앵커 닦아가는 고위 침몰설이 이제 유행하게 되는 거죠. 그 와중에 이제 세월호에 철근이 있었다. 40여 톤 철근이 있었다. 하면서 이제 방향이 어디로 가냐? 방향이 제주 강정마을과 관련된 해군기지로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특조위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 공세가 막 쏟아지죠. 그런데 느닷없이 6월 말쯤에서 세월호 이제 그만하자. 특조위 그만하자. 하면서 사실상 특조위는 기간 연장이 아니라 기간 보장이 맞아요. 정부의 셈법이 전혀 이상해요. 이상합니다. 조직원이 구성도 되지 않고 실무적인 행동도 하지 않았고 위원장도 위촉이 안 된 상태였는데 기간을 개선해버립니다. 그래서 기간이 만료됐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특조위에서는 기간 연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간 보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하튼 이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것이 바로 사드 부지 발표입니다. 그리고 일설에 의하면 인터넷상 일설에 의하면 사드 배치를
사드 배치를 미국이 먼저 말한 것이 아니라 일본과 한국 정부에서 요청했다라는 것이 있어요. 요청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 미 국방 예산을 보니까 예산 이거를 분석해 보니까 우리가 사드 배치할 때 얼마 든다고 그랬죠? 한 1조 원 정도가 사드 배치 시 1조 원 정도가 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미 문서에 보면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 배치에 대한 이 예산이 안 잡혀 있고 4천? 그러니까 이건 실제적으로 말하면 4천만 원은 아니겠지. 4천억 정도 되겠죠. 뭐 하여튼 이 4천이라는 하고 쉽게 말하면 이거는 운영비야. 운영비에 대한 이야기만 돼 있는 거야. 자, 이거에 대한 이야기 또 이상하게 말하면 또 안 되니까 이거에 대한 또 자료조사. 그러니까 4천억인지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또 잘못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미국 국방비 예산 한번 찾아볼게요. 사드 이걸 내가 어떻지? 사드 관련 미국 국방비 예산 자,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천천히. 이게 나왔던 뉴스가 있었어요. 사드 예산 민중의 소리 봅시다. 미국의 예산도 관리 요원도 없이 사드 한국 배치 강행하는 이유에 나오죠. 이것도 쓰면 안 되니까 저는 제가 하는 헛소리가 하면 안 되니까. 자, 이것도 써야지. 자, 미국이 예산도 관리 요원도 없이 사드 한국 배치 강행하는 이유. 이게 어디였죠? 민중의 소리고 8월 11일자 기자죠. 자, 보겠습니다. 약 2년 전인 2014년 6월경 기자는 당시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내용의 진위를 파악하고자 미 국방부 공보실과 지루한 전화 공방을 하고 있었다. WSJ는 그의 5월 29일자 보도에서 미국은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한 후 한국이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또 미 국방부가 이미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기 위한 부지조사를 하고 있다며 미 국방부 정책 결정자들은 한 개의 사드 시스템을 한국에 배치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게 2014년경이네. 2014년 미국의 보수 경제지인 WSJ가 신기하게 국방 관련 특종을 많이 하고 그 특종들이 거의 사실로 드러났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던 기자는 미 국방부 공보실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하지만 공보실 관계자는 좀처럼 순순히 털어놓지 않았다. 그러나 일설이 그래 2014년부터 사드 이야기가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죠. 논쟁 중에 공보실 관계자가 나에게 윽박지르다 한 말은 두 구글이었다. 우리식으로 한다면 네이버 등 검색 엔진에 사드를 검색해보라는 말이었다. 즉 몇 개도 되지 않는 사드인데 무슨 한국에 배치할 여력이 있겠느냐는 암시였다. 반신반의하며 시간이 흐르고 기자의 집중력이 떨어질 때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 약 2개월이 지난 그해 8월 4일, 그러니까 2014년 8월 4일 날 미 국방부는 한국 언론으로는 처음으로 기자에게 사드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한반도에 영구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전해옵니다. 사드 배치는 그러니까 사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2014년 6월경. 얘는 2014년 6월경이었고 6월경 그 뭐 WJS? W 뭐? WSJ WSJ라는 뭐 미 보수 언론인가봐요. 보수 언론 여기서 나왔고 그때 당시에는 부정했다. 그때 당시에는 미 국방부 부정했는데 국방부에서 부정을 했는데 근데 2개월 후 8월 4일날 2014년 8월 4일날 그렇죠. 계속 늘어지다 보니 사실로 8월 4일날 공식 언급을 했다. 미 국방부 기자한테 했다는 건 공식 언급한 거죠. 미 국방부 사드 미사일 한반도 영구 배치. 이때 한반도 영구 배치 이야기가 나온 거네. 한반도 영구 배치. 그때 당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었냐? 거의 세월호 사건 일어나고 세월호 2014년 4월 16일날 일어났잖아요. 그 다음부터 우리 언론은 거의 그 연말까지 계속 세월호 이야기였어. 그래서 세월호 전국이었어요. 2014년은 계속 그러니까 유병헌부터 해갖고 막 유병헌 잡으러 간다. 그 다음에 그 구원파에 관한 이야기 이것이 당시에 언론을 뒤덮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제 사드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어. 사실 사드가 뭔지도 몰랐고 근데 이런 일이 있었다. 잘 기억해보면 그래요. 그래서 기자는 단독 기사를 써서 게재하긴 했지만 불과 2개월 사이에 입장이 바뀌는 미 국방부를 보면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자, 있습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고려한다 안 한다는 그쵸. 그럼 그때 미국은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지. 지금 읽어보면 미국은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나리오를 짜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때 세월호에 너무 이제 사람들이 집중하면서 세월호에 이제 논점이 조금씩 이탈되고 있었던 때거든요. 유병헌 뭐 구원파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는 막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2015년에 이제 성한종 리스트 나오고 메르스 사태 나오고 이거였으니까요.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고려 안 한다 안 한다 2년을 보내다 결국 성주 배치. 이 성주 배치가 사실상 올해 7월이었죠. 올해 7월 13일날 성주 결정이 발표됐죠. 근데 이제는 기자가 다시 미 국방부 공보실 관계자의 입장이 되고 있다. 이제 두 국을 해보면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 있는 사드를 한국에 배치한다는 말인가. 이미 미국 국방부는 2년 전에도 한국에 배치할 사드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고 밝혔고 에스턴 카더미 국방부 장관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다. 그럼 만든단 말이냐 이거죠. 만든단 말이냐. 한미 양국은 지난 2월 7일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방안에 대한 공식 협의를 시작했다. 지난 2월 7일 그러니까 올해 2월 7일이라는 거죠. 2016년 2월 7일 한반도 한반도 사드 배치 사드 배치 공식 협의. 근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 정부는 사드에 대해서
한다 안 한다 그런 말 국민한테 해준 적 없었잖아요. 그쵸? 그 결정이 확실하지가 않았어. 공식 그 뭐지? 2월 7일 이후로도 그렇고 결정되기 전까지 한다 안 한다 확실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상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 명분으로 한국의 사드 배치를 공식 결정한 시점이다. 그렇죠? 없었죠. 잠깐 그러면 하나 따져보자. 2월 달에 어떤 기사가 있었는지. 2월 7일 이제 결정했으니까 2월 7일이나 2월 8일자 기사를 보면 이게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한번 볼게요. 나와 있는지 아니면 다른 기사에 묻혔는지 또 한겨레를 봅시다. 2월 7일이었지. 한 8일자 기사 한번 볼까? 2월 8일자 2월 8일자 없고 이전 페이지 11일자 봐도 되겠다. 11일자 2월 11일자 나왔네. 미 한반도 사드 배치 공식 협의할 때 우리한테 무슨 일 있었냐? 개성공단 있었네. 우리 정부 개성공단 사실상 폐쇄 결정이 있었네.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사드 배치 공식 합의가 있었는지 모르고 개성공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었던 것 같아. 올해 2월 달에. 솔직히 정부가 공식 합의를 했다는 것은 우리는 알지는 못했지. 그쵸? 갑자기 그리고 이거 결정도 급작스러웠어. 진짜 뭐 시간도 안 주고 급작이 이루어졌어요. 거의 그러니까 그러면 또 따져보자고. 그래서 한반도 배치하는 방안에 대해 공식 협의를 시작했다고 발표했고 한미 양국은 그쵸? 사실상 북한은 탄도미사일 위협 이건 뭐 말도 일단 넘어가고 하여튼 이 2월 달에 우리는 개성공단 사실상 폐쇄 결정으로부터 해서 그때 여론이 개성공단을 왜 폐쇄하느냐 이해할 수 없다 뭔가 급진석스럽다 하면서 비판을 했었거든요. 이제 하나하나씩 한번 코드를 만들어 보자고. WSJ 2년 전 보도를 보더라도 미 국방부는 이미 지난 2013년 말에 주한미군을 방문해 사드 부지 조사 등을 마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로부터 2년이 훨씬 더 지난 시점에 한미는 사드 한국 배치를 기정사실로 만들었다. 그런데 그 이틀 후인 지난 2월 9일 사드를 총괄하는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이 펜타곤에서 2007년 국방에서 살면서 웃지 못할 일이 발생했다. 제가 말한 게 이거예요. I want to ask. 나는 요청합니다. 네, 추가적인 퀘스천 질문을 요청합니다. 원 사드에 관한 거 기분대 주십시오. 이거 대해서 보여주십시오. 심스트랑 뭐뭐처럼 There's more serious 심각한 discussion 토론 어떤 토론이냐? Sending 사드를 남한 to South Korea 남한에 보내는 걸. 그래서 with that possible now 지금 당장 가능한 한 빨리 is there more discuss 더 많은 토론해야 한다. 말을 해야 된다. of you 당신이 알고 있는 거. There settled requirement 요구 조건 필요 조건 뭐 9 사드 배터리 9개의 사드 배터리를 위해서 요구 조건이 있다. But on 이뿐만 아니라 7 budget 7개의 예산 뭐 from last time 지난 내가 체크했던 것에 지난. 그래서 우리는 potentially 잠재적으로 see a plan 보고 싶다 계획을 뭐 하는데 to action을 사실상 by 8 and 9 now 그러니까 8개를 사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드 배터리를 사는 거하고 그 다음에 지금의 어떤 예산안 또는 당신이 알다시피 what's the discussion 무엇인지 behind 뒤에 있는 것 전체적인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항을 알고 싶다 이런 식으로 메일을 보냈다는 거죠. 이건 기자가 이렇게 보냈다는 소리네. 기자가 이렇게 공식 질문을 했다 뭐 이런 식이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몇 년 전부터 사드 한국 배치에 공을 들여온 미국이지만 정작 국방 예산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2017년 국방 예산에서 사드에 관련된 국방 예산이 없다. 제임스 시링 MDA 국장은 이날 사드 관련 국방 예산 설명에서 23개의 사드 미사일 도입을 포함한 아까 4천만원 아니네. 4천억 아니네. 그러니까 4천억 맞네. 4천억 그쵸? 3억 7천만 달러 예산을 신청했다. 거의 그러니까 4천억이잖아요. 달러니까 4억 173억 원이니까 4천억 원 맞네. 4천억 맞네. 정확하게 말하면 4,173억 그렇죠? 173억. 이게 도대체 얼마나 되는 돈인지 모르겠어.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돈을. 여하튼간에 그러면 우리 배치할 때 1조 원이 든다는데 미 예산은 4천억이야. 그러면 6천억을 우리 정부가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몰라. 하여튼 제 머리로는 지금 계산이 안 돼요. 계산 되세요? 계산 안 돼. 나는 계산이 안 돼 지금. 여하튼간에 2017년 말까지 미 육군에 61개 추가 요격 미사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 기자가 현재 7개, 그러니까 아까 7 나왔죠. 7개 사드 포대에 관한 예산만 있는데 한국에 추가로 사드 포대를 배치한다면 8번째나 9번째 사드 포대 예산이 필요한 거 아니냐는 송구 질문했다. 자, 제임스 시링 MD 국장 송구 질문 있었다는 거죠. 시린 국장은 2018년까지 육군에 인도할 7번째 사드포대 예산과 2021년까지 총 400기의 요격미사일 구입 예산이 있다며 육군과 예산이 언제 어느 회계연도에 더 필요한지 등에 계속 협의해 갈 것을 밝혔다. 이어 어떠한 측면에도 그것이 고려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네. 이번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았다. 우리 정부가 뭐라 했나요? 우리 정부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 정부는 뭐라고 그랬지? 우리 정부는 부지 결정하고 7월 13일날 성주 부지 결정하고 내년도까지 건설하겠다 했죠. 건설하겠다 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그러면 미 국방부 예산은 2017년도에 예산이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와 관련된 고위직 공무원이죠. 이 사람 미 국방부 대표니까 이 사람이 예산에 포함되지 않다. 그러니까 사실상 말하면 한국의 사드 배치에 관한 예산이 미국 정부에 없다. 그러면 결국 이 사드는 사드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북미사일부터 사드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이슈 덮기 이용을 위해서 조작 냄새가 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일설이 지금 인터넷상에서 이게 계속 불고 있거든. 불고 있는데 아유 이거 또 음모설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솔직히 또 음모설 아니야. 또 이제 또 민주당 당권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나와있으니까 또 이제 이상한 설들이 나오나 이렇게 했는데 있으니까 좀 의심스러웠는데 딱 걸렸어. 아 또 봐버렸어. 또 봐버렸네. 하필이면 또 내가 봐버렸네. 하필이면 대통령이 하필이면 누가 KBS 방송을 봤던 것처럼 하필이면 또 이것을 또 봐버렸네. 그러면 또 이 주둥아리가 가만히 있으면 또 안 되잖아 이게 또. 미쳐버리겠다. 정말 미쳐버리겠다. 나는 이거 뭔 사건이 있으면 하나하나씩 봐야 되는데 꼭 이걸 묶어서 보려는 그 버릇이 있어요. 이게 우리 제가 문학을 전공했잖아요. 이 문학 볼 때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설을 볼 때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전체적인 의미를 추론하는 그런 훈련이 있어요. 글을 볼 때도 그렇고 각각의 시코스를 보고 아 작가가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제가 무엇인가, 이런 보는 훈련을 해요. 이런 공부를 해요, 솔직히. 그러니까 저는 이 방법이 이제 그대로 이제 시사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시사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 너무 이상한 거야. 뭔가 조작돼 있어. 엉성의 시나리오가. 그러니까 왜 갑자기 머리를 사드 배치니까, 아 사드 전자파 이야기 나오고 하니까 이제 거기에만 이제 포커스가 가 있고 성주 결정하니까 성주 국민들 이야기만 이제 계속 듣다 보니까 아 이상하다. 그냥 아 그런가 보다. 그럼 사드 반대해야 되겠다. 이것만 했었는데, 가만히 머리를 어제부터 가만히 머리를 시키면서 줄기를 봐보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 줄기를 볼 때 조심해야 되는 게 그냥 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아 그러면 내가 하나씩 방송을 하면서 찾아가는 것들을 기록하면서 보자. 왜 나중에 경찰에 갑자기 출두하러 가면 와 하는데 아 저는 그냥 인터넷에서 보고 말을 했습니다 하면 내가 자료가 없잖아요. 그 말을 누가 믿어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자료가 있었고 나는 이런 자료를 보고서 이렇게 의심을 했다 하면 걸려들 게 없는 거잖아요. 걸려들 게 없는 거니까 이제 엮어가기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일단 나는 이 뉴스를 보고 그럼 당연히 민간인이 뉴스 보고 이런 나와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보고 이렇게 추론을 하는 거지. 생각은 자유니까. 그건 헌법에서 보장된 거니까. 그 경찰 따위가 내 생각을 억누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공안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이건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우리 정부는 부지 결정하고 내년도까지 아니 이번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실토했다라는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이 제임스 시링이라는 MDA, 그러니까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를 담당하는 국장이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기자들이 있는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건 공적인 언어잖아. 그러니까 저는 절대 음모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음모설을 싫어하니까 음모설을 이야기하지 않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내년 예산 안 나왔다. 그러면 우리 또 이제 질문하기. 우리 책 읽을 때 능동적인 책 읽기. 이거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거예요. 중학교 교과서 1단원에 대부분 나와요. 능동적인 책 읽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질문하기라는 코너가 있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중학교 학생들의 눈으로 그러면 질문하기를 하는 거잖아. 내년까지 결설하겠다고 했는데 아니 미국은 예산을 포함 안 했는데 그럼 누구 돈으로 설치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질문하기 하는 거지. 질문하기. 왜? 질문은 왜 해? 이해가 안 되니까 질문을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니까. 아 돈을 안 했다는데 그러면 1조 원을 들어서 한다는데 그럼 누구 돈으로 한다는 소리냐. 우리 정부는 또 뭐라고 했느냐. 그럼 누구 돈으로 설치?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정부가 무슨 얘기를 했냐. 아 우리 돈 하나도 안 들어요. 우리 돈 안 들어요 이랬잖아요. 우리 돈 안 들어요 이랬어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다 들었잖아요. 국민 예산 안 쓴다. 이거는 미군이 필요에 의해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이 부담을 한다. 우리는 부지만 제공하면 된다. 맞죠? 그랬죠? 분명히 그랬죠? 분명 그랬죠? 그런데 미국 예산 포함 안 했다네. 그럼 누구 돈으로 설치한다는 거야? 저는 그래서 이제 이건 의심입니다. 저는 그래서 아 국민 세금이구나. 의심이 든다. 그리고 2월달에 아까 개성공단 사실상 폐쇄 결정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뭐였냐? 대북 확성기. 이때 대북 확성기 나왔잖아. 이거 하면서 우리 정부 대북 확성기 설치안이 나와요. 북한에 압박을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며칠 전에 뭐요? 이틀 전이었죠. 이틀 전 대북 확성기 비리가 폭로돼요. 그러니까 10km 북한 주민들도 알 수 있게 크게 틀었다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3km 내였고 우리 장병들만 그 방송을 듣고 있었다. 왜? 비무장지대가 일단 4km야. 비무장지대가 4km야. 그럼 비무장도 넘지도 못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서 국방 비리가 나오면서 에탄올 병사 김병장 이야기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나왔던 거죠. 그러면 정말로 지금의 박근혜 정부는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건가? 또 질문하기. 지금의 박근혜 정부는 정말로 국민을 저는 박근혜 지금 현 대통령께서 이런 것들까지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을 것 같아. 일단은 이 정도까지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 적이 없어. 왜 이분의 운전 건국절 발언이 있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고춧가루 소라과자 발언을 통해서 이런 발언이라니까 이상하다. 소라과자 등과 같은 우주와의 대화, 우주와의 교신 이분을 하시기 때문에 민간인들의 이런 사사로운 무기 문제, 전쟁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고할 수 있는 그런 겨를이 없으실 것 같아. 주파수가 이렇게 국민에게 평행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위로가 있으시니 에너지파. 지금 우리의 대통령께서는 에너지파를 모으고 계시잖아요. 그 일본에 그 뭐죠? 그 손오공에 모았던 원신옥 이걸 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은 그 기가 이렇게 딱 나가는 것처럼 풀과 원기옥을 모으고 계시기 때문에 원기옥을 모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요즘에 들어서 제가 웬만하면 팔을 안 들으려고. 날도 덥고 이제 겨드랑이에 땀도 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안 들는데 들면은 기가 빠져나갈까봐. 그분이 이제 에너지를 모으고 계시잖아. 지금 에너지를 모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작업을 누가 하냐? 우리 망치 부인님이 늘 언급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 박근혜의 늙은 오빠들. 이 오빠들의 그 어떤 또 시나리오가 아니었는가?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늙은 오빠들. 그러면 계속해서 그 민중의 소리 기사를 또 읽어보면은 또 재밌어요. 어디 갔냐 너? 필요 없고. 추적. 나 이 기사 좋다. 한미동맹 북한 미사일 위협 강조하면서 본토 요원 순환 배치하겠다는 미 국방부.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래요? 그렇죠. 100%는 아니지만 90%는 사실일 것 같다. 사실일 듯 하면 안 돼. 사실일 것 같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이렇게 하죠. 이렇게 가야죠. 항상 마무리가 중요해요. 마무리가. 미 육군 우주미사일 사령부로 데이비드 만 사령관은 몰라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우주미사일 이쪽 갈게 된 사람이겠죠. 2015년 3월 25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현재 사드 3개 포대의 훈련과 실전 배치를 완료했으며 현재 훈련 중에 4번째 포대는 다음해 2016년에 그리고 5번째 포대는 그 다음에 2017년에 활용할 가능성. 그러면 2019년까지 사드를 7포대 구성을 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지금 운영 애비를 든 4천억 원의 돈은 4천억 원의 돈, 이 돈으로 보면 지금 사드포드가 다 설치되어 있지도 않고